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도 명색이 투자는 노동자라는 채널인데 투자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은 투자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좀 막연하기만 했던 투자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좀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시작할게요. 일단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래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자산을 미리 선점하는 거를 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통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내가 이걸 지금 매수를 하면 나중에 금액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그 금액이 오른 시점에 나는 매도를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런 걸 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을 이야기해보면 어떤 상황을 맞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거죠. 제가 어떤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요. 아는 후배가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시점에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그 상황을 예측을 하고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혹은 카지노 게임을 또 예로 들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다가 베팅을 하고 그걸 맞추게 된다면 이득을 얻는 그런 행위.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행위를 또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카지노 게임을 예로 들어서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카지노 게임 중에 이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카지노 룰렛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해보진 않았어도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이 게임의 룰은 이 38개의 칸 중에 숫자가 적힌 1부터 36, 제로, 더블 제로 이렇게 38개 칸 중에 공이 들어갈 만한 칸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제가 만약에 1번에 10,000원을 베팅했는데 정말 이 공이 1번에 들어갔다 하면은 36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에는 꼭 숫자를 맞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레드와 블랙을 맞추는 게임이기도 하고 또 홀짝을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맞출 확률이 높은 베팅은 레드와 블랙 혹은 홀짝에다가 거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기대 수익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독립 확률이에요. 독립 확률이라는 거는 한 판에 공이 여기 들어가면은 다음 판에 어디에 공이 들어가게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 독립 확률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늘 38분의 1이라는 거죠. 이 공이 어디 들어갈 확률은 늘 3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종속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홀짝에다 혹은 레드 블랙에다가 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 안에 레드는 18개, 블랙은 18개예요. 그래서 이 38칸 중에 18개가 내가 맞출 확률이 됩니다. 그 확률은 47.368%예요. 배당률은 1배고 만원을 걸어서 틀리면 만원이 뺏기고요. 만원을 걸어서 맞추면은 2만원을 얻게 돼요. 근데 만원은 제 원금이니까 결국 맞추면은 만원을 얻게 되고 틀리면은 만원을 잃게 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7.3%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했을 때 47.3%의 확률로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을 하면 할수록 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0번을 하면 47번 맞추고 53번이 틀리니까 계속 돈이 줄어드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고 운으로는 단기간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한 번 했는데 이기고 2번 했는데 이기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인 정확도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게임을 한 10,000판 10만 판 이런 식으로 길게 게임을 하게 되면은 47.3%의 확률로밖에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좀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한 명을 박아놓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 2%씩 계속 저 나갈 테니까 나는 계속 반대로 걸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럴싸해 보이지만 레드든 블랙이든 어차피 뭘 선택하든 확률은 47%에 수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로와 더블 제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카지노의 게임을 장기전으로 하면 100%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지 못했다고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어디서 조용히 계속 돈을 쌓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아직도 카지노가 건재한 이유는 아마 이걸 이길 방법을 못 찾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쭉 한 이유는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선점하고 어떤 상황을 맞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률적으로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배당률이 이렇게 낮은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 그건 투기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노력으로 저의 엣지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아까 그 룰렛의 룰이 좀 변해서 맞췄을 때 1배가 아닌 1.2배를 준다면 이거는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리스크 리워드 레시오라고 해서 RR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승률이 10%면은 이기는데 필요한 RR 비율은 9배예요. 9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10번에서 1번 이겨요. 그러면은 계속 만원씩 9만원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이겼을 때 9만원을 받게 되면 본전이 되죠. 그래서 승률이 10%일 때는 9배 이상이 돼야지 제가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승률이 90%일 때는 11% 정도만 돈을 받아도 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를 구해보면은, 아까 룰렛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47.3% 정도 됐었잖아요. 뭐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과 1.5 사이, 뭐 1.2 정도 되면은 저한테 계속 돈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주구장창 모수를 늘리는 거죠. 모수를 늘리면은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아까 대수의 법칙처럼 47.3에 수렴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돈이 계속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건 돈 총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승률을 비교로 해가지고 베팅을 하고, 이런 방식은 트레이딩 영역에서 써서 되게 유명해졌죠.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다룬 이런 책이에요. RR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ATR 값이나 뭐 이런 값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온 책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이름 나온 책은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책들 중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성질은 나의 승률과 내가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배당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만 이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승률이 낮아도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으면은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가 뭔지 알기 위한 노력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투자가 뭔지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 테니까. 근데 노력으로 확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 행위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확률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은 올바른 투자다라고 보는 거죠.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력으로 확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거는 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투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샀어요. 자, 이게 투자일까 투기일까? 보통은 뭐 비트코인이 뭐 허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막 투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이거는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확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 그거를 검증을 했고 그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뭔가 확신이 있고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샀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샀다면 그거는 투기죠. 뭐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내 승률이 어떤지 그리고 내 배당률이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요. 이게 장기냐 뭐 단기냐를 떠나서 어떠한 그런 전략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건 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오리 눈사람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유행을 했었죠. 눈사람을 이렇게 틀로 해서 귀여운 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오리 눈사람 틀을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제가 이걸 온라인 마켓에서 팔려고 해요. 그럼 이건 투자일까 투기일까? 보통 물어보면은 이건 투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함이고 뭐 돈을 써서 이렇게 할 생각이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로아스 값을 추적해서 광고를 태우고, 로아스 값은 내 광고 비용 대비 매출이 얼마냐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눈사람 구매층을 분석하고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장을 컨택하고, 뭐 이런 과정, 중국 공장을 컨택하는 이런 과정, 노력을 통해서 확률적인 우위를 선점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눈사람 판대, 그럼 잘 팔린대. 유튜브 보니까 뭐 누구나 스마트 스토어로 누구나 돈 얼마 벌 수 있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떠한 장사를 시작을 했지만 어떠한 사업이라고 착각을 하고 투기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떠한 정확한 내 승률이나 아니면 내 배당률이나 내 마진율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사도 투기가 될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카지노도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그 방법,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방법, 우리가 모르는 수학자들이,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르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것도 투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떤 건 투자다, 어떤 건 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가 이길 확률과 내가 받게 될 배당률과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내가 확률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투자 영역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타고난 마케터도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지만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뭐 꼭 투동자라고 해서 진짜 투자를 엄청 기가 막히게 잘 해야겠다, 뭐 이런 목표는 있지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눈 정도, 그리고 엣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투기꾼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예금이 너무 뜨거우니까 예금 얘기를 많이 하죠.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예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투자의 시선이 다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또 시기가 오고, 또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예금이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물론 은행 이자가 투기의 영역이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인플레이션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그것도 투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 배당률이 너무 낮다면,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 배당률이 낮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주식을 뭐 준비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 투자가 뭔지 알기 위한 노력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노력으로 확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면 그 투자 행위는 옳다고 본다. 그게 뭐가 됐건 법을 어기고 있는 행위만 아니라면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투자하는 노동자들이 적어도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 정도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정도는 제대로 세우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투자, 투기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단톡방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오고 계신데, 이 단톡방보다는 네이버 카페에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단톡방에서도 좀 깊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카페 네이버닷컴 투동자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꼭 예금만이 아닌 뭔가 투자를 하면서 궁금한 거, 그리고 제 주 전공인 돈 관리, 그러니까 자산 관리, 내가 가계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월급 비용, 월급 원가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